가려막기 효과인데 유효획전화거든? 유효획전화. 그러면은 이게 유효획전화를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Z라고 써놓고 이펙티브 있지? 유효한. 그래서 Z라고 하고 EFF라 쓸 거야. 왜 Z라고 하냐면 핵전화 자체를 우리가 Z라고 하잖아. 핵전화. 어? F 이펙티브. 팩. 어. 그래서 얘는 가려막기 효과인데 유효획전화가 뭐냐면 내가 플러스 4만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플러스 4만큼의 값을 다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만큼 못 느끼고 얘네들 방해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플러스 4를 온전하게 못 느껴서 가로막기 효과라고 해서 왜 유효획전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은 거거든. 플러스 4면은 이 전자들은 어디에 있던 간에 플러스 4만큼 땡겨서 가야 되잖아. 인력 작용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얘가 가로막기 뭐가? 2개 이상의 다전자 원자라고 줄쳐놓고 전자가 1개인 거 말고 전자가 2개 이상이면 항상 얘네들이 뭔데? 반발력도 고려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가 길막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되잖아. 2개 이상이면 1층에 2개가 채워지고 2층에는 그 다음에 1개씩 채워지면은 사실 너무 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게 같은 선상에 있을 확률이 잘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앞에 있으면은 그 영향을 받는다는 말인 거지 얘네들이. 그게 가로막기 효과인데 얘는 다른 전자들 동그라미 쳐놓고 전자들이 느끼는 거거든. 원자, 핵의 양전하를 가림으로써 여기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의 크기가 감소하는 효과를. 다른 전자들 때문에 내 기준에서 나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들 때문에 이 플러스 4를 온전히 다 받는 게 아니라고. 이 플러스 4라는 것도 사실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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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에서 그게 뭐고 얘네들은 그 중성을 만족하고 있긴 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하면은 이게 1대1 대응처럼 안 된다고. 그게 가로막기 효과인 거라고. 왜냐하면 반발력 때문에 조금 밀려날 수도 있고 얘네들이. 아니면 앞에 전자가 내보다 앞층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전자들이 얘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앞에 층에 있는 전자들이 길막 효과를 하는 거라고. 가로막기 효과. 그래서 내가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만큼 이렇게 할당되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 느끼는 게. 그래서 핵 전하가 플러스 4, 뭐 플러스 3이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덜 하게끔 느끼는 게 가로막기 효과거든. 그래서 근데 수소 원자는 뭔데? 전자가 오히려 1개밖에 없지. 그러면 지 혼자밖에 없잖아. 핵 전하량 자체가 플러스 1이고 전자가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잖아. 그럼 어차피 얘는 이 플러스 1만큼 원거 1개를 다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유일하지 얘는 핵 전하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 전하랑 같아. 왜냐하면은 내 기준에서 다른 전자들에 의해서 방해되는 게 없잖아. 1개일 때만.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라는 거는 전자가 2개 이상에서만 나타나는 거지. 그래 다전자 원자 요거 전자가 여러 개 줄쳐놓고 그러니까 얘네들 뭐? 반발력 작용해.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그 다음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가 실제 핵전하보다 작게 되는 거야. 수소할 때처럼 그 온과 한계를 다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볼게. 얘가 지금 S1이랑 S2를 보잖아. 그러면 얘는 뭔데? 안쪽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야. 그러면은 지금 누구 기준으로 하는지부터 다시 볼게. 내가 지금 나는 내 기준이 얘야. 나는 지금 이 전자 기준으로 할게. 이 전자 기준에서 앞에 층에 있는 애들이 너희 영화관 가면은 당연히 내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애들은 별로 굳이 방해 안 되잖아 시선이. 근데 앞에 있는 애들이 가리면 가릴수록 난 타격이 더 많이 입는단 말이야. 그래서 S1이랑 S2 여기에서 있는 거는 안쪽 전자 껍질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같은 층에 의한 것도 사실은 반발력이 작용을 하기는 해. 같은 전자 껍질만 동그라미 쳐놓고 안쪽 전자 껍질 해놓고 이게 얼마만큼 방해하는지도 수치적으로 적어줄게. 안쪽 전자에 의한 거는 마이너스 0.85개라고 적어놓고
이런 수치까지 학교에선 가르쳐 주진 않을 거야. 근데 이거 수치를 알면 조금 더 쉽거든. 그 다음에 같은 전자 껍질은 마이너스 0.35 맞지 싶은데 0.3인가? 0.35? 0.35 맞네. 0.35개만큼 방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안쪽에 의한 전자 껍질이 바깥쪽에 같은 전자 껍질보다는 조금 더 방해하는 힘이 크다고. 우리가 영화관 갔을 때 생각하면 된대. 영화관 갔을 때도 앞에 있는 게 거슬리지 내 옆에 있는 아들은 별로 안 거슬리잖아. 그래서 자, 가로막기 효과 저쪽에 가볼게. 여기서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 줄 쳐놓고 그러면 내 기준 지금 나는 얘가 내 기준, 야가 내다. 이게 내 대. 얘 기준에서 안쪽 껍질에 의한 반발력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층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도 반발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 작용 줄 쳐놓고 내가 느끼는 이 Z만큼 온전히 다 가지고 못 간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아까 얘기 가로막기 효과인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뭔지 요거 한 개 적어놓고 가리움상수라고 한 개 적어놓고 가리움상수라고 해서 이거 상우가 아닌데 상우 이런 친구도 없는데 자, 얘는 시그마로 표시를 했거든. 시그마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공식을 하나 적어 놓을게. 내가 유효 핵전화를 구하려고 하면은 얘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전하량 Z에서 가리움 상수를 빼준 만큼 얘가 뭐에 의한 건데? 가로막기 효과에 의한 거를 빼지는 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핵 전하량보다는 당연히 유효 핵 전하는 작을 수밖에 없겠지. 수소를 제외하고 나서는. 수소는 묻지도 않고. 자, 그래서 유효 핵 전하는 뭐다? 인력도 있을 거고 왜? 원자 핵이랑은 인력 작용하잖아. 얘네들이 땡기는 힘. 근데 전자들의 가로막기 효과를 고려한다. 이게 뭔데? 가리움 상수만큼 빼주는 거라고. 근데 학교에서는 이런 식도 안 가르쳐 줄 거거든. 안 가르쳐 주고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워. 이해하기는 쉬워서 얘는 전자 한 개 별표 다 내 기준이다. 그냥 나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들을 고려해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볼게. 여기서 이제 경향성을 지금 띄고 있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얘네들은 여기에서는 사실 예외적인 거는 존재하진 않지만은 얘들은 말 그대로 그냥 대부분의 이런 걸 따른다는 거대. 경향성. 그래서 얘는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3번인데 전자 3개제. 그러면은 얘 기준에서 가리움 상수를 고려해서 유효 핵전하를 구하는 거랑 얘 기준을 해서 가리움 상수를 고려해서 유효 핵전하를 구하는 게 값이 다를 거라고. 당연히 이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 다르고 길막하고 있는 애들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같은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더라도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유효 핵전하가 다르다고. 그래서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 여기 있는 1층, 2층을 비교하면 1층인 애들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가로막기 효과가 작대. 내 바깥에 존재하는 애들은 체크 안 해줘도 된대. 가들은 내 앞에 길막하는 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가로막기 효과라는 거는 내랑 같은 층, 그 다음에 내보다 안쪽 껍데기에서만 고려를 해준대. 그래서 그때 얘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유효 핵전하는 증가하는 거야. 얘는 한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들의 비교인 거대. 한 원자. 그 다음에 얘는 한 원자라고 적어놓고 한 원자 기준. 얘는 한 원자라고 적어놓고 한 원자에서 그 다음 얘는 같은 껍질에서. 그럼 같은 껍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얘도 같은 껍질이면은 이주기다 라고 하면은 리튬이랑 탄소랑 둘 다 지금 이주기잖아. 이주기인데 지금 그러면은
전자 껍질수가 같은 원자들 얘네들이제.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져? 원자 번호가 커진대.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가로막기 효과보다는 핵전화 증가가 더 크게 기여한다. 이거를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내가 식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봐봐. 이 유효 핵전화라는 게 가리움 상수라고 했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느끼는 지금 이거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은 핵 전하량이 얼만큼 증가해? 우리 원자 번호 1 증가하면은 원자 번호 1 증가한다는 거는 핵 전하량 얼만큼 증가하는 거야? 1. 그래서 얘는 뭐가 증가한 거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근데 그게 지금 3번이니까 그래 3이제 한 칸 갈 때마다 지금 1씩 증가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3개가 증가했어. 그러면은 얘가 가리움 상수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3칸 말고 바로 옆 칸을 생각할게. 바로 옆 칸을 생각하면은 얘는 원자 번호가 1만큼 증가한 거 맞나? 그러면 지금 리튬에서 다음 거 베릴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자가 2층에 지금 한 개 더 들어오는 거 아이가? 2층에 한 개 더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4가 되잖아. 플러스 1만큼 더 증가해서 얘는 4가 되고 그러면 가리움 상수는 빼주는 거라고 했지? 내가 같은 층에 전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다고? 0.35만큼의 영향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얘는 빼기 0.35만큼 빠지는 거라고, 이 유효 핵전화가. 근데 결국에는 얘네들 R자를 생각하면은 뭔데? 플러스 0.65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칸 가면 갈수록 유효 핵전화를 구해라고 하면 항상 플러스 0.65인 거라고. 내가 리튬보다 베릴륨이 유효 핵전화가 0.65만큼 증가한 거라고. 그 다음에 다음 붕소를 한다. 그러면은 또 플러스 1만큼 증가하겠지? 플러스 1만큼 핵전화가 증가했는데 또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오잖아, 여기에서. 그럼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왔다는 거는 0.35가 지금 2개만큼 더 빠진 거 아이가? 그러면 또 R자는 플러스 0.65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주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같은 껍질 수를 가졌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가로막기 효과보다는 핵전화 증가가 더 크게 기여한다. 이 말이 뭔데? 가로막기 효과는 전자가 끽해봐야 한 개 들어왔을 때 내가 감소되는 거 방해하는 힘이 0.35란 말이야. 근데 핵전화가 하나 증가하는 거는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R자를 봤을 때는 0.65가 되는 거라고. 요거 이해가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하면 원자가 전자의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 별표. 그 내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유효 핵전화는 당연히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2번. 그래서 이 값을 만약에 모르면은 그냥 수치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하더라고. 사람은 아니고 언니 오빠들이. 그래서 난 항상 요식을 가르쳐줘. 근데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배운디? 그러니까 굳이 너가 설명해 줄 필요도 없고 애들한테 뭐 헷갈려라고 해라 그냥 애들한테는. 해서 유효 핵전화는 핵전하량 빼기 가리움 상수라는 거. 그래서 왼쪽에 이것도 맞지? 이것도 한 개 적어 놓을까? 유효 핵전화가 크면은 그 말은 뭔데? 말 그대로 가리움 상수를 제외하고 진짜 알짜배기로만 땡기는 힘이잖아. 알짜배기로만 땡기는 그 유효 핵전화가 크다는 말은 뭔데? 당연히 플러스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원자 핵 자체로 생각을 하면은 더 많이 땡기는 거지. 그래서 인력이 커. 그러면 그만큼 유효 핵전화가 작으면 어떻게 되노? 인력이 작게 되는 거지. 플러스 값 자체가 작은 거니까. 그만큼 땡기는 힘이 더 적다는 거지. 작다는 거지.
됐지? 송이야 이거 이해 가나?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알겠네. 유효액전화라는 게. 자, 그럼 이제 뭘 배우냐면은 주기성을 배워. 우리가 주기율표를 그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었잖아. 그러면 주기율표를 아니까 유효액전화에 대해서 주기성을 볼 건데 봐봐.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는 뭐라 했노? 같은 층에서는 내가 핵 전하량이 플러스 1만큼 증가하면은 전자도 일단 한 개가 들어오는 거니까 가로막기 효과가 빼기 0.45만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알짜 배기로만 봤을 때는 0.65니까 증가하는 거 맞아. 어디에서? 같은 주기에서.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핵의 양성자 수가 증가하므로 플러스 1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자도 한 개 더 들어온 거니까 0.35만큼 빼줘도 최종적으로는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고. 플러스 0.65만큼.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주기가 바뀌어. 당연히 지금 2주기, 3주기 보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값이 앞에 있는 것보단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얘네들이 이제 2주기랑 3주기를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나오냐면은 2주기에서 제일 큰 놈인 네온이랑 3주기에서 제일 작은 놈인 나트륨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많이 나와. 분명히 이거는 전자 한 개 들어오고 핵 전하량이 한 개 증가해서 나트륨이잖아. 근데 얘는 엄청 많이 까졌다고. 자,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게. 자, 나트륨은 몇 번이지, 송이야? 자, 11번이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나트륨의 유효 핵 전하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거는 원자 핵 전하량이 11이제. 여기에서 가리움 상수만큼 빼주면 된다고. 그러면은 내가 1층에 이미 2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층에도 8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층에 지금 1개가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거는 누구 기준이냐면은 원자과 전자 기준이거든. 그럼 얘는 이 전자 맨 바깥층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전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얘를 빼고 나머지 총 10개인 거 맞나? 지 빼고. 그러면은 자기 빼고는 얘네들 결국 뭔데? 이 10개가 다 어디에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껍데기보다 안쪽에 존재하지. 그럼 10개 전자가 방해하고 있는 거야. 10개 전자가 방해하고 있는데 그런 애가 얼마만큼 까지게 만든다고? 8.5. 이거는 0.85. 0.85. 만큼 빼주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얘를 계산을 했을 때 8.5니까 대략 2점 얼마면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는 어디? 나트륨의 유효 핵전화가 구해지는 건데 얘네들 두 개 어떤 거 많이 비교한다고? 전자는 한 개 차이인데 네온을 비교하면은 사랑아 네온을 몇 번이지? 10번. 그러면은 유효 핵 전하를 구할 때 핵 전하량이 10이야. 이거 이해가자. 그러면은 네온 같은 경우는 이 껍데기가 어차피 없는 거고 안쪽에 2개 있고 지랑 같은 층에 7개 있는 거 맞나? 자기 빼고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만큼 빼준다? 지보다 앞에 있는 층 애들은 2개잖아. 2개의 전자가 있는데 내보다 앞에 있는 애들은 0.85만큼 방해를 할 거고 내랑 같은 껍데기에 있는 애들은 어떻다? 7개의 전자가 있는데 걔는 같은 층이라서 방해되는 정도가 0.35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 2개를 이제 비교를 해볼게. 얘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보면은 네온에서 나트륨 달 때는 플러스 1만큼 증가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0.85로 다 방해를 하고 있었는데 얘는 0.85로 방해하는 건 2개밖에 없고 나머지 7개는 0.35만큼 방해를 하는 거니까 10에서 더 적게 빠지는 거지. 그래서 이 값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얘가 훨씬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겠노? 내가 어차피 전자 한 개 차이고 핵 전하량 1만큼 차이인데 껍데기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안쪽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을 0.85만큼 다 싸잡아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지. 다 빼기 되는 거고 얘는 같은 층 애들은 그나마 조금 덜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그래서 이런 경량성을 띠는 거고, 그래서 같은 족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같은 족은 뭔데? 같은 족, 가족,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 있지?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말이 뭔데? 껍데기가 더 한 겹 더 쌓여진 거잖아.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겨우 한 개 증가했는데 핵전하의 증가가 더 크게 기여해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대. 결국에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이건 거야. 이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개 많이 비교하거든. 아르곤. 그 다음에 요것도 적어 놓을까? 결국에는 같은 족에서는 얼만큼? 같은 족은 가려막기의 효과 때문에 유효 핵전하가 적게 증가한대.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층까지 다 방해되는 거라 생각하니까. 여기 다 썼나? 가로막기 효과 때문에 유효 핵전하가 적게 증가한다. 다음 볼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자 반지름. 저번에 우리 너 물었던 거 있지? 원자 반지름이 지금부터 배울 거거든? 자, 원자 반지름이 뭐냐면은,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유효 핵전하를 최종적으로 한 게 정리를 할게. 이게 주기율표야. 사실 뭐 이래 돼 있지? 주기율표. 주기율표에서 지금 유효 핵전하는 어떤 경량성을 띠냐면은 오른쪽 밑에 이렇게 조금 해놓을까? 그래서 이거는 대라고 이렇게 해서 대를 쓰자. 유효 핵전하가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그림 자체로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거든.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는 커진다. 그래서 이 파트 갔을 때 나중에 문제 풀 때 주기율표 하나 그려놓고 각각의 특징들을 여기 모서리에 다 표시를 해놓으면 되거든. 그럼 바로바로 풀면 된대.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사이즈 한번 볼게. 지금은 원자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 이온 사이즈는 또 조금 다르대. 자, 여기서 원자 반지름 볼게. 여기 같은 종류 두 원자가 결합한 상태에서 두 원자 핵 간의 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지금 핵이 있고 얘가 핵이 있지.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반지름 더한 거니까 얘네들은 반지름이 지금 나누기 2가 된 거지.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 원자의 지름처럼 생각해도 되겠지. 얘네들 요거 반 요거 반 두 개 각각 더한 왜 사이즈 두 개 똑같은 거를 붙여놨잖아.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 결정은 사실 요거에 관해서는 문제로 잘 안 나와. 너희 과정도 아니고. 근데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있잖아. 맞지? 이렇게 줄 쳐놓고 결합을 한 상태에서 원자 반지름을 결정한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이원자 분자 같은 거. 뭐 Cl2, F2 이런 거 있지? O2. 똑같은 애가 붙어 있으면은 원래 우리가 했던 대로 하면 돼. 핵간 거리 곱하기 2. 핵간 거리지. 그냥 핵간 거리. 핵이랑 핵 사이 거리, 핵간 거리에서 나누기 2를 한 게 얘네들 반지름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대. 그럼 얘는 CH4 지금 적혀 있는 거네. 메테인 적혀 있는 건데, 그럼 얘도 어차피 핵간 거리를 구해. 핵간 거리를 구하는데 얘는 핵간 거리에서 한 원자의 반지름을 뺀 값이래. 그리고 누구? 나는 지금 여기서 두 개 얘네들을 잰 다음에 누구를 빼주면 되겠노? 얘네들 요거를 빼주거나 이거를 빼주면은 각각의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다음 금속 같은 경우는 고체 금속 결정 줄 쳐놓고 얘는
존재하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 막 쌓아서 하는 게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똑같은 거 나트륨이 배열된 걸로 한 건데 얘는 가장 가까운 원자 핵간 거리의 반이라고 했어. 이게 어떻게 쌓이는 거라 생각하냐면은 얘가 이런 거지. 어떤 금속은 이런 거 안 나온대. 너 과정 아니라서. 계란을 쌓을 때도 사실 이렇게 안 세워지잖아. 근데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거리를 할 때 이 거리랑 제일 가까운 핵간 거리랑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아까 전에 했던 요 거리랑은 다르다고. 얘들은 지금 반지름보다 조금 더 짧게 되겠지. 여기랑 여기가 지금 길이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많아서 사실은 이런 거 너한테 묻지도 않을 거야.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얘들의 반지름을 볼 건데 지금 이제 반지름의 주기성을 볼게. 자, 반지름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원자 핵이 중간에 있잖아. 그럼 전자가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원자 핵의 세기가 더 세면 셀수록 잡아당기는 힘이 어떨까? 전자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 엄마 아빠가 조금 좀 엄하고 무섭다 하면은 그 자식은 못 나 돌아다니잖아. 그럼 내가 그 돌아다닐 수 있는 반경이 작아지는 거야. 그게 자기 사이즈인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조금 프리하다. 그럼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 거리 자체가 반경이 더 넓어지잖아. 그 사이즈가 커지는 거라고. 그럼 내가 반지름을 결정이 되는 거는 원자 핵이 전자를 얼마나 속박해서 가두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얼마나 잘 잡아 당기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의 반지름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이 전자들이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크면 클수록 사이즈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그거까지 이해가나? 더 당기는 힘이 세니까. 그래서 같은 족에서 볼게. 같은 족에서는 여기 지금 세로로 가는 거잖아. 같은 족이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진다라는 말 자체가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대. 자, 처음에 이건 이해가 안 갈 거야.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전하량도 커지잖아. 핵전하량도. 그럼 커지는데 왜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원자 반지름은 증가할까? 원래는 땡기고 있는 애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데? 전자가 더 속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핵 전하량이 늘더라도 이 전자들이 느끼는 거는 유효 핵 전하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서 이게 원자 보도만 커진다고 해서 얘네들의 사이즈가 절대로 더 작아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보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거든. 그만큼 멀리 있단 말이야. 다른 층에 있으니까 암만 세게 잡아당길라 해도 어떤데? 그 껍데기에서 오는 거를 극복을 못한다고. 내가 아무리 안에 있는 이 안꼬가 큰 전하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이즈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고. 바깥에 한 껍데기가 더 씌워지면은 당기는 힘이 그만큼 도달하지 못할 거니까. 거리 때문에 그런 거지. 얘는 결국엔 전자 껍질 수 때문에 그런 거네. 자, 그 다음 같은 주기 볼게. 같은 주기에서 어떤데? 얘는 같은 주기면 2주기면 2주기, 3주기면 3주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오히려 감소해. 얘네들은 왜 그럴까? 아까 전 앞에서 뭐라 했노? 얘는 누구 때문이다? 유효 핵전하 때문이야. 내가 플러스 1만큼 커졌잖아, 맞지? 플러스 1만큼 커졌으면은 안에 있는 안꼬가 땡기는 힘이 플러스 1만큼 더 커졌어. 근데 여기서 전자가 한 개 더 들어오면은 나머지 고려해서 빼기 0.35만큼 되는 거 맞나? 그럼 내 알짜 빼기만 생각했을 때는 플러스 0.65만큼 증가하잖아. 유효 핵전하량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효 핵전하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이즈를 얘기를 해주면은 지금 주기성에서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이게 주기율표잖아. 아까 전에는 오른쪽 밑으로 갈수록 뭐였다? 유효 획전화량이 커졌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지금 하지 말고 이쪽으로 모여. 그래서 R이라고 하고 사이즈제 R이 커진다. 크다 감소하다로 외우는 거 아니고 무조건 다 크다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편하대. 이거 뭐 작고 감소하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같은 족을 보면은 야는 결국에 뭐 때문에 결정이 된다? 껍질수 A에 결정이 되고 얘는 뭐에 결정된다? 유효 획전화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감소된다. 자, 여기서 2주기랑 3주기 볼게. 그럼 얘네들 또 비교할게. 얘네들은 사실 두 개 차이거든, 두 개. 핵 전하량도 그렇고 전자수도 그렇고. 근데 주기가 바뀌면 뭔데? 주기가 바뀌면 줄 쳐놓고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함으로 반지름이 급격히 증가한대. 이거는 내가 땡기는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된다고. 껍데기가 한 코풀 더 씌워지면 그만큼 땡기는 그 힘이 그만큼 못 미치니까 못 따라간다고, 껍질수가. 그래서 우리가 유효 핵전화가 암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안 된다고. 껍데기 못 따라가서. 그 다음에 얘는 같은 족은 원자 번호 커질수록 증가하고, 아까 전에 이거를 작아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유효 이쪽으로 밑으로 갈수록 R이 커진다라고 외우는 게 더 편하다고. 어떨 때는 커지고 어떨 때는 작아지고라고 외우면 안 되고. 자, 그래서 18쪽 원소의 원자 반지름 볼게. 18쪽은 어떤데? 18쪽 원소 동그라미 비활성 기체 줄 쳐놓고 얘는 결합 형성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잖아. 얘네들이 제일 안정한 형태로.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정의가 다른 원소들과 달라 주기성에서 벗어나게 돼. 얘네들은 그냥 그 자체가 제일 안정하니까 결합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판단할 때 18쪽 원소들은 제외. 별표.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유효 핵전화 했을 때는 네온이랑 나트륨 비교했잖아. 근데 얘네들은 네온, 아르곤 넣지 않는다고. 경량성이 아예 그냥 벗어나기 때문에 넣지 않는데. 반지름. 자, 그래서 얘네들 볼게.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뭔데? 얘는 같은 주기제. 같은 주기라서 같은 껍질이야.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뭐만 고려해준다? 유효 핵전화만 고려해준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획전화량이 더 크다는 거는 전자가 느끼는 게 더 많이 잡아당기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다? 원자 반지름이 그만큼 속박되어 있으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반경이 적어진다고, 작아진다고. 그래서 얘가 원자 반지름 크기 뭐에 의해서? 원자과 전자랑 원자핵 사이 인력 줄 쳐놓자. 이게 뭔데? 유효 획전화. 그 다음 같은 주기는 어떻게 한다? 껍질수 같다 라고 하면은 유효 획전화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그만큼 땡기고 있는 힘이 세지니까. 이거 됐지? 그 다음에 조금 쉬다가 이거 할게. 가볼게. 아까 전에 원자였고 지금은 이온인데, 우리가 양이온이랑 음이온 될 때 이거 전자전이 생각했을 때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랑 다르다고 했지?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는 끽해봤자 복층 구조라 생각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집 나간 거 아니잖아. 새로운 아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 얘네들은 가지고 있던 전자가 완전히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 기존에 나트륨이 있었는데 이 나트륨이 나갔어. 나가면은 아무래도 어떤데? 이게 무슨 말이야 생각하면, 이게 뇌를 감시하는 사람이 11명인데 그러면 감시자가 11명인데
감시 이제 당하는 애들이 11명이면은 인당으로 이렇게 붙여지면 되잖아. 1대1로. 근데 애 하나가 나갔어. 그럼 감시하는 사람은 11명인데 감시 당하는 애들은 10명이면은 아무래도 한 명 한 명 1대1로 감시하는 것보단 더 많은 감시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꼭 붙들고 있을 수 있다고. 두 개를 비교할 때 금속 원자 동그라미 쳐놓고 금속은 항상 양이온이 제일 안정한 형태니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면 어떻게 된다? 양이온이 되면은 껍데기 자체가 한 개가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항상 더 작아. 그만큼 붙들고 있는 힘이 더 세질 거 아니가. 근데 반대로 이제 음이온이다. 그러면 나를 감시하는 사람은 9명밖에 없는데 원래는 1대1로 하면 됐는데 한 명 더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1대1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느슨해지겠지. 하니까 얘들 어떤데 지금 봐봐라. 서로서로 어떤데 반발력이 작용이 돼서 이건 반발력. 이렇게 반발력 때문에 사이즈 자체가 조금 더 커진다고. 얘네들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감시가 덜 하니까 속박이 덜 돼 있다 보니까 반경 자체가 커지는 거라고.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양이온이랑 음이온은 비교하지 않아. 양이온이랑 음이온 어떤 양이온 음이온일 때? 하니까 마그네슘 양이온이랑 마그네슘 음이온 이런 비교는 안 한다고. 당연히 얘가 더 크잖아. 당연한 거라서 비교를 안 하는 거고 양이온이랑 음이온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밑에서 이제 등전자 이온일 때 비교를 하고 전자 똑같을 때만 비교하고 이온이랑은 원자랑 많이 비교해. 그래서 얘는 양이온이랑 원자랑 비교하는 거고 음이온이랑 원자랑 비교하는 거고 이유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줬고 방금 금속 원자랑 이온 반지름 볼게. 얘네들 빨간색이 뭔데? 상대적으로 원자 꼴보다는 양이온이 다 작다고. 자기 거만 비교해야 된대. 자기 같은 원자 하니까 핵전하량이 같은 상태에서만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또 주기성이 있어. 얘네들은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인데 내가 얘기했던 거 이거는 이온 반지름이 아니고 원자 반지름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같은 족에서는 어떻대?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같은 족인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증가해. 그러면 나트륨, 리튬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 이렇게 비교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어차피 올라가면 얘네들은 다 그것처럼 돼 있잖아. 그 뭐고 18쪽 원자 전자 배치가 돼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사이즈로만 비교하잖아. 그래서 얘는 뭔데? 껍질수 증가. 이유가 껍질수 때문이야. 같은 쪽에서는. 같은 쪽에서는 어떻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오히려 감소해. 이온 반지름이 감소해. 왜 그렇게 될까? 원자과 전자가 느낀 유효 핵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이온이 된다 하더라도 더 많이 얘네들을 이렇게 속박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됐고 이온 반지름 이거는 똑같고 자 등전자 이온 볼게. 등전자 이온이 뭐냐면은 내가 원래 18쪽 전자 배치를 따르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등전자 이거 전자수가 같은 거 줄쳐놓고 그럼 같은 주기에서 얘네들은 뭔데? 야의 전자 배치는 뭐다? 네온이랑 같게 되는 거야. 3개 더 얻고 2개 얻고 1개 얻고 1개 잃고 2개 잃고 3개 얻어서 야는 네온이랑 같은 전자 배치라고. 그럼 전자는 같은데 이런 전자 수는 같은데 안에 있는 안건 어떤데?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구속당할 애들은 다 똑같은데 그 안에 선생님들이 얼만큼 많아서 야나들을 감시를 하는지에 따라서 사이즈 결정될 거잖아. 그거는 이제 비교하는 게 다르대. 여기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감소한대. 더 많이 시게 땡길까 얘가. 전자는 똑같은데 전자수는 왜 그렇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요요 핵전하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거는 핵전하량이 커지는 거다. 사실 이거는 그냥 유효 핵전하인 거지.
이게 다거든, 얘들아. 그래서 전자수가 18개인 애들은 회색으로 해놨고 10개인 애들은 이 뭔 색깔이고? 민트색? 민트색으로 해놨지. 그럼 전자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사이즈 어떻게 비교한다? 안에 있는 안고가 얼마만큼 잡아 당기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래서 오늘 진도 요까지만 나갈 거거든. 요까지만 나가도 문제 풀 거는 되게 많아. 왜냐면 개념풀이랑 완자는 쌤 다 프린트 줬대.